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은 한국지리 5-4단원 서비스업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 118쪽에 나와있는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소매업태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는 대형마트, 하나는 편의점 중에서 고를게요. 자, 먼저 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을 가까이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곳, 이곳은 편의점이죠. 자, 가는 편의점. 자, 나는 넓은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고 대량으로 구매가 가능한 곳이니까 나가 대형마트. 자, 그래서 나의 상대적 특성, 대형마트의 특성을 고르겠습니다. 먼저 상점 간의 평균 거리는 대형마트가 개수가 적기 때문에 상점 간 평균 거리 멀고요. 그리고 1인당 평균 구매액은 많겠죠. 그리고 최소 요구치는 대형 상점에서 크기 때문에 자, 정답은 요거 A, 1번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의 가다 소매 업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백화점, 편의점, 무점포 소매업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자, 라는 힌트가 있죠. 자, 그러면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 모바일 쇼핑, 인터넷 쇼핑 같은 자, 무점포 소매업이 되는 겁니다. 자, 가는 무점포 소매업. 자, 그리고 나는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데요. 자, 소규모 매장에서 일상용품을 24시간입니다. 이거 14시간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거 실수했어요. 그래서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고쳐주세요. 자, 24시간 자, 판매하고 있는 나는 편의점. 이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는 대도시 도심의 넓은 매장에서 많은 직원과 고객들이 대면하는 것이니 백화점이 되겠죠. 자, 가가 무점포, 나가 편의점, 다가 백화점 이렇게 골랐습니다. 자, 기억에 자, 가는 나보다 입지의 공간적 제약이 작다. 자, 무점포 소매업 같으면 따로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적겠죠.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에 나는 나보다 최소 요구치가 크다. 이 최소 요구치는 이 중심지 가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를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상점일수록 최소 요구치가 크기 때문에 백화점이 더 큰 거죠.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사업체당 매출액도 대형 상점일수록 한 사업체당 매출액이 크겠죠. 그래서 백화점이 당연히 더 큽니다. 자, 디귿 맞고요. 그리고 리글의 사업체 수는 가게 개수는 당연히 소형 상점이고 동네마다 있는 편의점 나가 자, 가장 많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소매업태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은 이라고 했습니다. 찾아야 될 게 무점포 소매업과 백화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사업체 수를 가지고 그냥 골라버리면 될 것 같아요. 가가 사업체 수가 워낙 적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이 가는 백화점이 돼야 되겠죠. 자,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가 많은 나가 이제 무점포 자, 소매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 무점포 소매업의 특징을 연결하시면 되죠. 먼저 첫 번째, 상품 구매의 시간적 제약은 없고요. 무점포 소매점은 인터넷 쇼핑은 24시간 하는 거니까. 그리고 1인당 구매 빈도는 이제 높은 거고. 그리고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적은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 2, 5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나 소매업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대형마트와 편의점. 자, 둘 중에 고르는데요. 자, 서울과 강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울, 강원 뭐 볼 필요도 없이 개수를 봤을 때 가는 서울의 개수가 한 80개 좀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 같으면 한 뭐 몇천 개씩 됩니다. 그러면 가가 나보다 개수 자체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체 수 자체가 적은 가가 대형마트가 되는 거죠. 가가 대형마트. 개수가 적다. 자, 이쪽이 나 쪽이 많다. 그러면 나가 이제 편의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이나 둘 다 서울이 강원도보다 개수가 많습니다. 자, 이건 서울이 강원도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인 거죠. 자, 선택지를 풀겠습니다. 자, 기억에 사업체당 매장 면적은 대형마트가 넓다.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에 소비자의 평균 구매 빈도는 자, 우리가 대형마트 편의점 중에서는 편의점을 더 자주 가기 때문에 나가 더 높아야 되죠.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상품 구매 시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개수가 적은 대형마트가 더 멀리까지 소비자들이 이동해서 물건을 구매하겠죠. 그래서 가가 더 길다 하는 디귿의 설명 맞습니다. 자, 리을에 가 나의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모두
서울이 강원보다 넓다. 자, 서울은 좁은 면적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좁은 면적에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서울의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최소 요구치를 만족하는 범위가 그만큼 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강원도가 더 넓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입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소매 업태별 사업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A, B는 백화점, 슈퍼마켓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점을 우리가 찾지 않더라도 A와 B가 백화점인지 슈퍼마켓인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백화점이 더 대형 상점이기 때문에 개수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A하고 B 중에 A가 뭐 가에 3개, 나에 1개, 다에 0개 몇 개 안 되는데 B는 400개, 뭐 80개, 10개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적은 A가 백화점. 자, 그리고 개수가 많은 B가 슈퍼마켓. 자, 일단 A, B는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 4, 5번 선택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A, B만 알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3번에 A는 B보다, 백화점은 슈퍼마켓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용 빈도가, 자,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하는 건 슈퍼마켓이죠. 자, 백화점은 엄마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요건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A는 편의점보다 소비자의 평균 구매 이동거리가 멀다. 자, 백화점이 A잖아요. 자, 편의점이 있는데, 자, 백화점하고 편의점 중에 소비자의 평균 구매 이동거리가 먼 것, 대형 상점이고 개수가 적은 백화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B는 대형마트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다. 자, B가 대형마트보다 개수가 많아요. 그러면 대형마트가 B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고차 중심지에 해당되는 대형 상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형 상점으로 갈수록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은 거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더 넓은 거죠. 그래서 A, B만 고르셔도 정답은 4번이 나옵니다. 자, 가나다 지역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오른쪽 지도가 전라남도 쪽에 지도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순천이죠. 자, 순천만 갯벌이 있는 순천. 자, 그리고 지리산 아래에 이제 구례가 있어요. 구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광주가 이 중에서는 가장 큰 대도시죠. 맞죠? 자, 그리고 구례가 지리산 아래에 있는 산간 농촌입니다. 구례는 군이죠. 구례군. 하지만 순천은 그래도 시입니다. 시. 그래서 도시의 어떤 인구 규모가, 자, 광주가 제일 인구가 많고, 그리고 순천. 그리고 구례가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다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는 백화점이 3개가 있고 대형마트도 많고 슈퍼마켓 편의점도 엄청 많습니다. 자, 이 도시가 인구가 많은 광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를 광주로 찾을 수 있고, 다를 보니까 백화점 대형마트는 아예 없습니다. 완전 시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가 인구가 적은 구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남는 나는 순천. 이렇게 가나다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에 국가정원과 남사리 협약대 등록된 습지 순천만 갯벌이 있는 곳은 구례가 아닌 순천, 나가 돼야 맞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 이 말은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어느 도시가 더 많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세 도시는 모두 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서울과 버스 운행 횟수가 많으려면, 상호작용이 많으려면 인구가 많은 도시가 확실히 상호작용이 많겠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광주기 때문에 나 순천보다는 광주가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A, B 사업체수 비율 및 백화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가나다는 각각 경기, 서울, 인천 중에 하나고, 그리고 A, B는 편의점과 경영 컨설팅 업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게 백화점 수는 동그라미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A, B는 우리가 편의점과 경영 컨설팅 업 중에서 하나씩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백화점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세 지역을 파악해 볼게요. 자, 백화점 개수는 가장 적은 곳, 경기, 서울, 인천 중에는 가장 적은 곳이 인천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세 지역 중에 인구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만큼 백화점 개수도 좀 적겠죠. 그래서 가가 인천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서울과 경기 둘 다 백화점이 많지만 백화점은 고차 상점이고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자, 도심이나 부도심의 어떤 핵심 지역에 발달하기 때문에 경기도보다는 서울의 개수가 더 많죠. 그래서 동그라미 크기가 더 큰 다가 서울,
자, 그리고 남는 나를 경기 이렇게 지역을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A, B 편의점과 경영 컨설팅 업을 고르는데요. 자, 편의점은 동네마다 있는 소매점이고 이 경영 컨설팅 업 같으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죠. 자, 이 생산자 서비스 같으면 특히 서울에 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도심이나 부도심에 집중 분포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는 서울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자,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다가 서울이고 다의 비율을 보니까 B가 거의 60%를 넘습니다. 그러면 이 B가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영 컨설팅 업이 되겠죠. 서울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 남는 A를 편의점으로 연결하시면 되죠. 편의점은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서울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겁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경기는 서울보다 백화점 수가 많다.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백화점 수는 서울이 더 많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인천이 절대 가장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인구가 경기 서울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틀렸으니까 2번 틀렸고. 자, 3번에 사업체당 매출액은 편의점과 경영 컨설팅 업 중에 생산자 서비스에 좀 큰 기업들에 해당되는 경영 컨설팅업이 사업체당 매출액이 더 많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수도권의 사업체 수 집중도는 A하고 B 중에 경영 컨설팅이 더 높겠죠. 이미 서울만 60% 이상입니다. 맞죠? 거기다가 경기 한 10몇 %, 인천 한 자릿수 더해도 거의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편의점보다는 경영 컨설팅, B가 수도권 사업체 수 집중도가 더 높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되는 건 B였지. 경영 컨설팅. 그리고 편의점은 소비자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은 서비스업의 특성에 대한 것이다.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성 골라보겠습니다. 자, 서비스업은 수요 주체에 따라서 나누면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나누는데, 자, 먼저 가는 자,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는 우리가 소비자 서비스 라고 하죠. 소비자 서비스.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고, 자, 나 같으면 금융, 보험, 사업, 서비스업 같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지금 나이기 때문에 나는 생산자 서비스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특성, 생산자 서비스업의 특성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도시 집중도는 생산자 서비스가 높은 거고, 종사자당 매출액 많은 거고, 총 사업체 수는 소비자 서비스가 더 많고 생산자 서비스가 더 적죠. 그래서 요거 A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8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두 서비스업의 권역별 사업체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우리가 골라야 될 게 숙박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숙박업이 소비자 서비스죠. 그리고 사업 지원 서비스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생산자 서비스가 수도권의 집중도 그리고 서울의 집중도가 더 높죠. 그래서 가와 나를 볼 때 일단 수도권의 비율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씩 우리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비중이 지금 나에서 더 높아요. 그러면 이 나가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업 지원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나보다는 가가 수도권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를 우리가 숙박업. 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수도권 안에서 비중이 지금 B가 제일 높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로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B가 서울이 돼야 되는 거고, 남는 A는 경기도가 되면 되죠. 그래서 A가 경기, B가 서울. 자, 이렇게 골라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우리가 1번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에 기업과의 거래 비율은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되는 나가 더 높아야 되니까 틀렸고, 자, 대도시 도심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건 서울 집중도가 높은 나가 더 강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가나 모두 충청권이 영남권보다 사업 지수가 많다고 했는데, 자, 충청 영남을 비교하시면 되죠. 다 영남이 충청보다 사업 지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5번에 가는 나보다 전국 사업 지수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B가 차지하는 비율,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나 쪽에서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표는 지표별로 광역시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도시를 지도의 A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도시가 강력한 힌트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가 인구가 광역시 중에서 6입니다. 6이. 인구가 6이.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 울산이죠. 울산. 이것만 가지고도 가 도시는 울산이라는 걸 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힌트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인데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울산이 전국에서 1위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2개를 가지고 울산이란 걸 파악하셔서 울산을 지도에서 고르시면 되죠. 자, 울산은 요거지 맞지? C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0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가라 AD는 넷 중에 고르는 거야. 서울, 울산, 전남, 제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에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과 지역 내 총생산. 오른쪽은 산업별 취업자 수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 내 총생산에서 자, 가장 높은 자, 지역 내 총생산에서 가장 높은 4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이 지역이 서울이죠. 자,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가 많을수록 지역 내 총생산이 많은 거니까 경기 서울이 1등, 2등을 차지하죠. 그래서 나아가 서울이라는 걸 먼저 찾아낼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요 힌트를 가지고 울산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게 1등인 곳이 지금 가잖아. 그래서 가를 우리가 울산으로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울산과 서울은 쉽게 찾고 그리고 전남과 제주가 남았는데 전남, 제주 중에 제주가 인구가 워낙 작은 곳이라서 여기서 1인 지역 내 총생산이 요거 꼴찌 이 달을 제주도로 고르면 되죠. 달을 제주로 고르고 남는 날을 전남으로 자, 연결하면 가나다라가 세팅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A, B, C, D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서울을 찾을 건데 서울은 1차 산업 비중이 빵이겠죠. 그냥 0이겠죠. 서울에 농사 짓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A가 1차 산업이 지금 제로이기 때문에 지금 A가 서울이에요. A가 서울.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서울은 1차 산업이 없고 그리고 3차 산업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1차는 거의 없다. 아예 없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서울을 고릅니다. 자, 그리고 B를 보니까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죠. 자, 이 B는 그러면 울산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울산이 워낙 공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C와 D가 남는데, 자, 둘의 차이는 2차 산업에서 옵니다. 그래서 D가 상대적으로 2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전남하고 제주 중에 2차 산업, 공업이 덜 발달한 곳이 제주가 되는 거니까, 자, D가 제주. 제주에는 공장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C는 전라남도. 자,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다에는 대규모 자동차 생산 공장이 위치한다. 다가 제주인데 제주도는 자동차 생산 공장 없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을 찾으면 울산이겠네. 가.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다는 나보다 1차 산업 취업자 수가 많다. 자, 다하고 나 중에 1차 산업 취업자 수는 일단 1차 산업 비율을 보니까 나가 전남이기 때문에 C를 보시면 되죠. 자, 전남의 1차 산업 비율은 이 정도. 자, 그리고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은 이 정도입니다. 자, 1차 산업 비중을 보니까 전남이 제주보다 높죠. 거기다가 전남이 제주보다 인구도 많기 때문에 1차 산업 취업자 수는 전남, 나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에 나와 D는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나는 전남이고 D는 제주라서 동일한 지역이 아니고요. 자, 4번에 A는 B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 채수 비중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이 전국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가 A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당연히 울산보다 높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A는 특별시, A가 서울이니까 특별시, B는 울산이니까 광역시, C는 전남이니까 도.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먼저 오른쪽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찾아야 될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있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있습니다. 자, 제시된 그래프에서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2차 산업 비율은 여기 Y축에, 그리고 3차 산업 비율은 X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1차 산업 비중도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죠. 1차 산업 비중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을 100%에서 빼버리면
1차 산업 비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울산이 2차 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1위죠, 맞죠? 2차 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여기죠, 가. 그럼 이 가를 누구로 고른다? 가를 울산으로. 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경기, 강원, 충남 세 지역이 남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은 다를 먼저 풀 거예요, 다. 자, 이 다를 보니까 3차 산업 비중이 높죠. 근데 둘 다 높아. 하지만 라와 다의 차이점이 뭐냐면 라는 2차 산업 비율이 낮고 다는 2차 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죠. 라보다. 즉 다는 2차 산업 비중도 어느 정도 높고 3차 산업 비중도 어느 정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2차, 3차가 아닌 나머지 비어있는 하나의 비율이 되게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에서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게 이 다가 1차 산업 비율이 자, 다른 지역보다는 낮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남은 지역 중에 그럼 경기, 강원, 충남 중에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가 되겠죠. 자,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농촌보다는 도시가 훨씬 발달한 곳이니까 그래서 다가 경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와 라는 나가 더 2차 산업이 발달해 있으니 2차 산업이 더 발달한 곳은 충남, 강원 중에 제조업이 훨씬 더 발달한 충남이겠죠. 그래서 나를 충남으로 연결하시고 라를 강원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 강원은 뭐로 푼다? 2차 산업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 가는 충남 맞고 잠깐만, 가가 충남이 아니지. 가가 울산. 자, 우리가 찾은 게 울산이고 나가 충남이죠. 요건 반대로 찾았고.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 출하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다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제조업 출하액 1등은 울산이 아닌 경기도다. 자,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에 다는 나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여기서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계산이 가능하죠. 2차 산업 비율은 자, 잠깐만. 요거 아직 쓰지 마. 자, 100%에서 자, 100%에서 2차 산업 비율 빼고 자, 3차 산업 비율 빼면 되잖아. 맞지? 100 빼기 x y x 빼기 y잖아. 100 빼기 x 빼기 y 하면 되잖아. 그러면 다하고 라 중에 2, 3차 산업 비율의 합이 더 큰 다가 2차 산업 비율이 더 1차 산업 비율이 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자,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라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자,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가 많은 충남이 강원보다는 더 많죠. 자, 5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기 때문에 이 네 지역 중에서는 다 경기도가 가장 많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산업구조와 취업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가 골라야 되죠. 경상북도가 있고요. 대전광역시가 있네요. 대전. 그리고 울산광역시, 제주도. 자,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자, 동그라미 크기가 취업자 수고요. 동그라미 크기가 취업자 수. 자, X축에는 3차 산업 비율, Y축에는 2차 산업 비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와 라가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비율이 낮잖아요. 맞죠? 그러면 1차 산업 비율이 낮다는 건 다와 라는 울산과 대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울산과 대전. 그래서 다라는 울산, 대전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다가 3차 산업 비율이 낮죠. 라보다. 자, 이 말은 다는 1차 산업 비율도 낮고 3차 산업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다가 상대적으로 모든 지역 중에서 2차 산업 비율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산업 비율이 높은 이 도시가 울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다가 대전이 되는 겁니다. 자, 다라는 광역시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는 그냥 취업자 수를 가지고 풀면 되죠. 나가 동그라미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취업자 수가 작다는 건 그만큼 인구가 적다는 얘기죠.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를 나에 집어넣고, 그리고 가는 경북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주 같으면 또 하나의 힌트가 2차 산업 비율이 낮다는 게 또 제주의 특징이잖아요. 제주가 1차 산업 비율 높고 3차 산업 비율도 높습니다. 이 말은 이 나는 2차 산업 비율이 굉장히 낮다
라는 걸 또 우리가 힌트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주를 고르셔도 괜찮아요. 자, 선택지 볼게요. 자, 1번에 제조업 출하액은 경북하고 대전 중에 당연히 경북이 많아야죠. 자, 대전은 직접적으로 제조업이 엄청 발달한 지역 아니고 경북은 포항이나 구미 같은 자, 대표적인 공업도시에서 열심히 제조업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총 발전량 중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제주고요. 가는 경북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북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많잖아.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총 발전량에서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북이 낮은 편이겠죠. 하지만 제주도는 원자력 발전 같은 화력을 대체할 만한 자, 대용량의 발전 설비는 없기 때문에 화력 비중은 제주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가 울산이기 때문에 다 울산이 더 많아야 되고요. 자, 4번에 다는 광역시. 요건 맞는데 라도 광역시죠. 라 제주니까, 라 대전이니까. 자, 그리고 5번에 전문 서비스 업체 수가 나에서 절대 가장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중에선 대전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자, 선생님이 누구라고는 적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5번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교통과 관련된 문제.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교통과 관련된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3번에 AC 교통수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일단 B를 볼게요. 자, B가 국내 수송 분담률에서 여객과 화물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도로교통이 되겠죠. B가 도로교통. 자, 자동차. 자, 그리고 화물에서 그나마 존재감이 있는 이 A가 해운이 되고. 자, 그러면 남는 C가 철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 자, 선택지 볼게요. 자, 기종점 비용은 출발하기도 전에 매겨지는 기본 요금이잖아요. 그래서 기종점 비용은 해운, 철도, 도로순이니까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주행 비용의 증가율은 도로가 제일 높고 그리고 철도, 해운순이니까 이 니은도 맞죠. 답은 쉽게 1번이고요. 자, 문전 연결성은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걸 우리가 문전 연결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도로가 가장 우수합니다. B가 가장 우수해야 돼. 그래서 D가 틀렸고요. 자, 기상에 따른 운행 제약은 배가 A가 가장 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리을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교통수단별 국내 수송 분담률이고 여기서는 지하철은 철도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자,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가 여객이나 화물이나 둘 다 수송 비율이 1입니다. 도로죠. 자, 나가 여객에서 2등을 차지하는 자,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가 나가 돼야 되고 남는 다가 항공이 되면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와서 기종점 비용과 문전 연결성을 가지고 1, 2, 3위 순위를 매겨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종점 비용이 가장 높은 게 이 중에서 항공이죠. 그래서 항공, 기종점 비용 1위 항공. 그다음에 가장 낮은 게 이제 도로, 3등이 도로, 그다음에 2등이 철도. 자, 이렇게 연결하고 자, 문전 연결성이 제일 좋은 게 1위가 도로. 자, 2위가 철도. 자, 3위가 항공이니까 자, 여기서 도로는 요거죠 먼저 2. 그래서 가는 2. 자, 철도는 C. 나는 C. 항공은 A. 다는 A 연결하시면 ECA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왼쪽에 교통수단별 총 운송비 구조를 보니까 이 A 구간에서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이 요거죠 맞죠? 요거니까 A에서는 얘가 운송비가 제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A에서는 철도 교통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A와 같은 중거리 이동수단으로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화물 수송 분담률 1위인 나가 도로교통이고요. 자, 현재 2위가 다죠. 다가 해운. 자, 그러면 남는 가가 지금 항공이 있으니까 남는 가가 이제 철도가 되겠네. 철도. 자, 이렇게 골랐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해운은 나에, 철도는 다에 해당된다. 해운이 다고. 자, 철도는 가고. 다 틀렸지? 자, 2번에 A 구간에서는 가가 지금 철도잖아. 자, 철도의 운송비가 가장 저렴하다.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에 기종점 비용이
다가 가장 저렴하대. 이 중에서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한 건 자동차, 도로교통입니다. 자, 4번에 국내 여객 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도로가 1위죠. 나가 더 높아야 된다. 그리고 정시성과 안전성이 가장 우수한 건 철도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C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X축에는 수송 거리 분담률이 있고요. 자, Y축에는 총 수송 인원 분담률이 있네요. 자, 여기서 A가 수송 지금 도로 지하철은 제시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게 쉬워요. 자, 먼저 A는 수송 인원 분담률은 지하철에 이어서 3등, 수송 거리 분담률은 도로에 이어서 2등, 철도가 자, A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B, C가 수송 인원 분담률은 비슷한데 수송 거리 분담률이 B가 더 높아요. 자, 항공 해운 중에 지금 여객 수송이잖아. 여객에서 더 멀리 이동하는 게 B란 얘기입니다. 자, 수송 인원은 비슷하지만 B가 더 거리 분담률에서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B가 장거리로 가는 항공이 B가 되는 거고요. 자, 해운이 C가 되겠죠. 자, 해운 같으면 여객에서만큼은 멀리 가진 않습니다. 자, 해운은 그냥 목포에서 바로 앞에 섬까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거든. 근데 항공은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좀 멀리, 비교적 멀리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해운보다는 항공이 수송 거리 분담률에서 앞서야 되기 때문에 B가 항공이고 자, C가 해운이라는 겁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A는 B보다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기상 조건은 항공이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자, 1번 틀렸고 자, 평균 운송 속도가 더 느린 거 해운이 더 느리니까 자, 이건 틀렸죠. 맞죠? 항공이 더 빨라야 되고 자, 3번에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은 해운과 철도 중에 해운이 높으니까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기종점 비용은 여기서 항공이 제일 비싸고 그리고 해운, 철도 순서가 돼야 되니까 자, 요거 틀렸네요. 자, 그리고 주행 비용 증가율은 항공이 제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철도, 해운 순서가 돼야 되니까 BAC 순으로 높다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지리 5-4단원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의 서비스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만납시다. 자, 여러분들 안녕.